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어디 뭐 절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느 절에 가도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제가 사람 많은 걸 극도로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철저히 사회적인 페르소나 가면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에요, 선생님. 생각보다 소심한 성격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 제가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소심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선생님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벗으라고 해도 벗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어떤 멘탈적으로는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선생님. 아마 그런 면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굉장히 강한 면모 때문에 우리 제자 선생님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이쌤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지조처럼 일종의 정신적 지조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만큼 많이 믿어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격은 굉장히 유해요. 굉장히 유한데 화도 내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변한 이유는요, 많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흑화한 거죠. 이제 흑화한 이유는 때로는 단호해야지만 이끌 수 있어요, 선생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우유부단함으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 좀 어려운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느끼셨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오래 전에 이제 타로 강사 생활을 하고 또 오래 전에는 누구에게나 유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의 선한 모습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솔직히 말해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은 어떤 저 자신이 인성적이고 인격적으로 선생님들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선생님. 그건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물론 과거에도 오래 하고 과거에도 치열하게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고 좋은 방향으로 뒤에서 밀어가다 보니, 선생님,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전심을 다해 여유를 가지고 돌보기에는 책임져야 될 식구가 수백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모두에게 예전에 어떤 굉장히 선하고 계산 없는 모습으로 제가 다가서기에는 저 스스로의 어떤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부족한 저의 수업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믿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선생님, 제가 홈카페에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제자 선생님들만큼 우리 업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생보다도 훨씬 더 반듯하고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업계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강사 길을 분명하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업계에 이미 진출을 하고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또 진출을 하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실은 잠재력이 높고 잠재력이 많고 또 인성적으로, 이건 선생님 진심인지 아닌지는 카드를 뽑아보면 아실 거예요. 저보다 인성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시고 인내심도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들이세요. 어떤 상담사로서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내담자에 대한 배려심이나 깊이가 남다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 저도 상담사 생활을 했고 저만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 아실 거예요. 그만큼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상담사로서 부족했다고,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부족한 적은 없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보다도 인성적으로 훌륭하고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단지 타로 지식이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제가 선생님보다 어떤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이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혹은 인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서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항상 내 자신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바로 잡고 선생님 주변에 누가 무슨 나쁜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반듯하게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좀 악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또 화를 내고 왜 저렇게 저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까 싶더라도 선생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을 미워해서도 무엇도 아니고 정말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내 밖에서 의지처를 찾거나 지주를 찾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항상 선생은 선생님 오늘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정말로 흥미롭다고 느껴지실 만한 어떤 굉장한 오리엔테이션들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답은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으시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예전에는 기술 하나를 배우려면 도제식으로 배워야 했죠. 정말 막 선생님 신발 닦아가면서 배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손쉽게 배울 수 있죠, 기술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제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정반대로요. 코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현업에서 프로로 뛰어야 될 사람이고 그걸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해가면서 좀 인상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자 이번 주에 타로 얘기하고 우리 수강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하면서요. 타로가 이렇게 광활한 영역이었나? 이렇게 좀 철학적이었나?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고찰하고 되게 신비롭다고 느끼실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저희 교육 물론 선생님이 이번 주에 할 내용이 어떤 거냐면 타로 카드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선생님이 반드시 일깨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바보 카드부터 쭉 가면 안 되나요? 그건 누구나 선생님 지금 타로 책 못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키워드 몰라가지고 바보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아예 몰라 이래서 여기 지금 시간 들여서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믿고 요즘에 선생님 유튜브고 타로 강의고 타로 책이고 얼마나 블로그에도 타로 관련 지식이 많아요. 선생님 그런 거 알아내려고 돈 주고 혹은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제이쌤 강의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없으실 것이고 그러면 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계실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그 첫 번째로 이번 주 일단 다 듣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첫 번째로 우리 교육 사이트 오시면 이렇게 처음에 메인 배너를 보실 수 있죠. 더 필로소퍼 타로인데 그러면 이 사이트를 지루할 정도로 이제 들락날락 하시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서 얘는 누구고 얘는 또 누군지 이런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뭔가 저런 건 왜 한 걸까 의문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의문을 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좀 의문을 가져보자고요. 얘는 누군지 더 타로티스트에 올라온 이 사람은 누군지 레전드 전설이죠. 선생님 이 철학자들이 과연 누구일 것이냐 혁신으로 가는 당신의 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과연 이 철학자들이 누구고 타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 사람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 누구일 것 같으세요? 자 타로 카드는 4원소가 있지. 아시는 분들 대상이에요. 마이너에 4원소가 있지. 그러면 4원소를 누가 주장했더라? 아리스토텔레스였나?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니면 제이쌤이 최근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본따서 말을 하던데 니체인가? 철학자 칸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잘 추론해 보아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 입은 옷이 요즘에 입는 옷은 아니다, 그죠? 아주 오래된 어떤 스타일의 옷이다, 그죠? 아주 고대일 것 같다는 추론이 첫 번째 가능해야 되고, 우리 타로 카드는 추론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에요. 호기심과 흥미를 많이 가지신 분이 이기기 마련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어떤 스타일만 봐도 수염 이렇게 기르고 옷 입은 거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추론해 봤을 때 고대 시대이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누군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선생님. 과연 이 철학자들 누구일까? 제가 이번에 이제 타로 카드와 과학, 타로 카드가 과연 미신의 영역일까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철저히 관련되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선생님? 뭐 사원소를 주장한, 물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사원소를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일까? 플라톤일까? 이 역사적인 두 인물을 저희 더 타로티스트에 모신 이유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선생님,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고, 수없이 우리가 이 사이트 들락날락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되새기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사람만 가슴속에 묻고 있으면 내가 타로 마스터로서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두 분을 모셨어요. 저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누구일까? 자, 이 사람 소크라테스예요. 그럼 제이쌤이 왜 소크라테스를 데려왔을까? 첫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홈카페에 있을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홈카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직원분이었는지 간접적으로 대표님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타로 상담을 해서 고액의 수입을 얻고 단골 내담자를 유치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홈카페에 있을 때도 사주천궁에 있을 때도 무슨 일을 했을 때도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더 버는 것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건 동료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이쌤이 뭐 돼지라서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건가 했겠지만, 그때부터 돈을, 선생님 제가 3시간 강의료 받고 30시간 강의한 적도 있어요, 선생님. 아실 거예요. 초창기에 몇 년 전에 제 제자들에 대한 선생님 저의 열정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저의 열정은 그 당시에 제 제자 선생님들은 한마디도 저한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 보려고 용을 쓰고, 뭐 상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 시간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 줄이고 상담하면 되죠. 몇 시간 일하면 선생님 강의료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내 수업 들어보시라고. 그건 뭐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가 아니고 훨씬 더 큰 가치로 선생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선생님. 도용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 싫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 시간에 선생님들께 더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 연구했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왔습니다.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배워서 말기술, 좀 말장난, 말 좀 잘하고 공감을 해줘서, 그게 선생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인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선생님. 폄훼가 아니고 어쨌든 나는 타로 마스터예요. 그러면 타로 마스터로서의 본분은 누구보다도 타로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타로 마스터인데 누가 타로에 대해서 몰아서 잘 모른다? 그건 부끄러운 거죠, 선생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선생님. 왜냐하면 요즘은 취미생활자가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상담이라는 직업, 타로 마스터라는 직업에 대한 뿌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선생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미인데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건 여러 의미인데 1시간 더 상담하고 10시간 더 상담하고 100시간 더 상담하느니 저는 1시간 더 고민하고 10시간 더 고민하고 100시간 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 저의 어떤 10대, 20대 시절은 늘 책을 끼고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로서의 소신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요, 선생님.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과도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 화투에 대해서 배우고 화투하는 치는 규칙에 대해서 배우면 타짜가 되느냐고 되물었죠. 제가 되물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에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아테네 학당을 주름잡던 소피스트, 지금 말로 따지면 궤변론자라고 해요. 요즘 말로는 궤변론자인데 이 소피스트들과 논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많이 하면서 소피스트들을 깨우치기 위해 썼던 방법이 삼파술이에요.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소크라테스에게 너 이렇지 저렇지 물음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피스트들의 논지의 허점을 알고 되물어서 소피스트들이 스스로 깨우치게끔 했어요. 선생님들이 소피스트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식, 교육적 방식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나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늘 모른다는 자세를 가지고 늘 배우려는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너 자신을 알라가 소크라테스의 가장 어떤 유명한 명언이죠, 선생님.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한다기보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에 되물어요. 그게 맞냐고. 그러면 선생님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을 당하면서 깨우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선생님. 우리 학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가슴속에서 그 뜨거운 열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이쌤이 돈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이쌤이 아무리 봐도 돈 가지고 저럴 사람은 아닌데 제이쌤 명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 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저질렀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타로에 대한 열망과 삶에 대한 열망, 배움에 대한 추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두 번째로 이분은 누구일까? 그러면 이분은 누구일까요? 고대라는 것 보니 플라톤입니까,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아까 사원소? 같은 아테네 학당 출신이기는 해요, 선생님.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고, 기원전 2300년, 기원전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과연 누구일까? 근데 이 사람을 기억하면 선생님은 타로 마스터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게 될 거예요. 유클리드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타로 카드 하면 제가 이러한 관련된 주제는 많이 다뤘어요. 타로 카드와 미신, 점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뤘어요. 근데 오늘 왜 유클리드가 나타났냐면 타로 카드가, 타로의 원리가 과연 증명할 수 없는 미신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는 500년 전에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하늘이 도는 것이다. 500년 전까지는 그렇게 믿어졌죠. 천동설. 그러니까 천동설은 하늘 천자에 움직일 동자죠. 그러니까 하늘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평평하고 하늘이 계속 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거다. 별들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다.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옛날 사람들이 땅은 평평하고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한 건 알겠는데 왜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겠어요? 종교 때문이죠. 우리 지구는 하나님이 만든 곳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은 이미 모두가 알죠. 태양계의 중심 태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지만 5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선생님. 지구는 평평하고 세상이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태양이 도는 거였어요.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이죠. 이 친구 누구예요, 선생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철학적으로 오로보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뱀인데 이 꼬리를 무는 뱀은 나중에 이제 불카드로 가면 무한히 돈다고 해서 도마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자세히 묘사된 곳은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은 1번 마법사 카드에 마법사의 허리띠를 감싸맨 것이 오로보로스죠. 자기 꼬리를 물고 말 그대로 이 무한대를 상징해요. 이 오로보로스는 사실은 한 번 이제 꼬아주면 이렇게 무한대인데 무한히 돌고 돈다는 거예요. 선생님 영원불멸 재생을 의미하죠. 재생을 의미하죠. 이 우주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이어져 있고 무한한 하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팔자를 옆으로 눕혀놨는데 선생님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타로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동양의 주역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한 게 맞다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하면 종교 재판에 회부되죠, 선생님. 물론 갈릴레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 재판을 받죠. 이제 유일신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천동설 역시 종교적인 건데 사실 우리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지금 기상천외한 일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제가 우리 입문편 앞전 클래스 때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미신을 취급하는 점술가로 비웃을 것이다. 비웃을 것이고 거기에 휘말리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선생으로서 어디 가서 호줄근하게 하고 다녀도 눈에서 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타로 마스터로서의 프라이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이유로 저 자신을 낮춰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들께도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에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느냐면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경우를 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로 마스터라고 어디 가서 말씀 못 하시는 경우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유클리드에서 천동설 왔고요, 선생님. 이 천동설이 500년 전에 지동설이 되었죠. 사실은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우리 땅이 도는 거야. 드디어 이제 실체적인 과학이 드러났죠, 선생님. 근데 그때 당시에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거죠, 선생님. 왜 종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일신 정신으로. 근데 지금은 선생님 타로라는 것이 우리가 타로를 해보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건 들어맞는다, 그죠? 들어맞는 경험을 하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질문에 대해 정확히 집중하고 그 원칙,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뽑는다든지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 안에서 타로를 적절히 행했을 때는 그에 맞는 입력값에 맞는 결과값이 나오죠. 무엇을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컴퓨터 코딩처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타로 카드의 상징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왜 유클리드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는데 옛날에요 선생님 아주 오래전에 유레카를 외쳤다 그죠? 목욕탕 안에서 목욕하다가 유레카 발견했다고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주 고대에 에라토스테네스예요 선생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천재 과학자가 고대에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측정해냅니다. 사실 거의 근사값인데 그건 그때 당시에 발걸음으로 일부 측정한 부분이 있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했을 뿐 사실 원리는 정확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실제로 걸어서 쟀느냐?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과학적 원리에 의해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여행자의 기록을 읽으며 의문을 품는다. 하진할 정오, 시에나 지역에는 우물 속에 태양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았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나에 같은 크기의 나무 막대를 세운 뒤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길이가 다른 것을 발견한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그것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기 위해 시에나까지 직접 걸어 그 거리가 5,000 스타디오, 즉 800km란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 태양과 이루는 수직 구조물의 각도를 통해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다. 실제 지구 둘레와 겨우 몇 %의 차이였다. 상상 속의 우주는 수학과 천체 물리학이 만나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과학자들이 지구 밖으로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 우주에서 인류는 비로소 지구의 참모습을 실제로 보게 된다. 그것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예측한 모양과 규모 그대로였다. 그림자를 통해 발견한 거죠 선생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선생님? 이미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전제하에 했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미 전제했죠 선생님. 그러니까 중세까지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클리드가 발견해낸 기하학의 원칙에 따라 지구 전체를 보지 않고도 지구 전체의 둘레를 정확하게 측정했죠. 그러면은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죠. 선생님, 우리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해야지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묘사하는 것은 과연 비과학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다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주에 대해서 과학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측정값에 의해서 과학적인 진실에 따라서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죠. 그게 과학이죠. 그게 원리죠, 선생님. 그러면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꼭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 정신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유클리드를 모신 거예요. 또 한편 지구의 둘레를 재기 위해서 반드시 지구 전체를 돌아보아야만 지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유클리드가 발견해낸 억각이라는 자연 원리에 따라 그 전체를 보지 않고도 925km 정도 되는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나머지 전체 지구의 크기를 알아냈죠. 그 오래전에 고대 아테네에서 이미 지구 전체 둘레의 크기를 정확히 쟀다는 겁니다, 선생님.
무엇에 따라서?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전부를 보아야지만,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과학이죠. 증명해내지 못한 영역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남들의 웃음을 살지라도 가슴속에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다만 열정을 잃은 채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소크라테스와 유클리드를 우리 사이트 메인에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비는요, 어떤 배너를 봐도 나비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나비는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쳐